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1월 22일은 뭐 지난해에도 그 방송을 해드렸지만 세계 TV의 날이에요. TV, 텔레비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테레비 그랬는데 지금도 테레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의 그 일본식 발음이죠. 일본 사람들은 길게 발음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테레비, 콘크리트를 공구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또 TV를 틀어놓으면 시끄러울 텐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노 뮤직데이입니다. 세계 노 뮤직데이. 음악이 없는 날입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 굉장히 황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드 헬로데이라고 해서 서로 그 인사를 나누는 그런 그 이제 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 그 기념일을 이제 빼놓고 보면은 오늘이 뭐 며칠 전이 이제 11월 17일이 그 을사보조약이 체결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이제 이제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뭐 경문 같은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논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글이 있죠. 장지현 선생이 이제 쓴 겁니다. 장지현 선생이 호가 위암인가 그래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라면 아마 위암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지현 선생이 이제 시리아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 내죠. 황성신문 주필이었기 때문에 1905년 11월 20일 날 이제 어, 을사조약을 놓고서 이제 뭐 지목이 뜻하듯이 시리아 방송 대국이니까 정말 대성통곡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의 글이 되겠습니다. 뭐 이른바 그 을사늑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와 이제 을사오적을 갖다 이제 규탄하는 그런 이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2일을 맞이해서 민족의 어떤 울분이 섞여 있는 시리아 방송 대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기타 몇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리아 방송대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리아 방송대국은 황성신문의 주필인 어, 장지연이 1905년 11월 20일 동신문에 올린 글이 제목이다 돼 있습니다. 그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게 11월 17일 날 3일 전에 이제 체결이 됐죠. 그러니까 어 그걸 놓고서 이제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이 어, 이제 뭐 사설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신문에 올린 글이에요. 시리아 방송대국이란 이 날의 목노와 우노라라는 의미이다. 시자 이 시자지. 그러니까 시일이니까 오늘 이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대성 통곡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대곡이니까. 예? 장지연은 이 글에서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우적을 규탄을 했다. 예. 자, 내용을 볼까요? 이번에 2등, 즉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 2등 후작이 내한했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즉 이토 히로부미는 평소 동양삼국 하면 이제 대한제국 조선이죠. 그다음에 청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현재 한중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한일중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동양삼국의 그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해야 할 방책을 권고히 위한 것이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족이라는 게 저 정자가 이제 소시죠. 그 산발이 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물체가 안정적인 것은 발이 세 개 달려 있을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죠. 어느 경우는 이렇게 뒤뚱거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일중 이렇게 세 나라가 각자의 이 다리를 쭉 내려뜨려 갖고서 안정되게 그리고 서로 안녕한 거죠. 그야말로. 그렇게 이제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이 남의 나라 사람한테 뭐 저런 걸 해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인데 하여튼 그 시대에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헤이그에 갔던 그 밀사 있죠. 헤이그 밀사. 이준 열사하고 그 이제 이제 밀사들이 있었죠. 그 셋이 이제 갔었는데, 음,
그 밀사들이 그 헤이그에 가서 호소하려고 했던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거기서 뭐 창자를 갈라서 뭐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뭐 죽었다라는 말은 그건 이제 와전된 얘기고 그야말로 그 헤이그 밀사들도 거기 헤이그에 가서 호소하려고 했던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길 우리 그 조선을 들어와 갖고 뭔가 너무 그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좀 개선시켜주고 복잡하고 불평부당한 것을 평정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근데 이런 얘기였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장지현 선생은 이제 그때 모르죠. 이거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갖다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조선 백성들이 일본이 들어와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대표로 와갖고 정말 이 가렴 주고 세상을 좀 개선시켜 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건 아마 그게 뭐 맞는 건지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밑을 볼까요?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 공무원과 민간인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맞이 않았다.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환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하일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천만 꿈밖에 5조약, 을사조약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3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즉 그렇다면 이등 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 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무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제가 을사조약 체결된 11월 17일 날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 최고 결정권자가 반대를 하고 승인을 안 했는데 밑에 그 관료들이 어떻게 그 나라 팔아먹는 서류에 사인을 이제 하느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참 진짜 사물을 바라다보는 눈이 정말 참 우리 역사를 괴롭습니다 사실. 사천년 강파 500년 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생명 살아있는 백성 영혼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제순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외무 대신 박제순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완용이 제일 앞에서 이제 나라 팔아먹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하지만 명색이 참정 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자만으로 반대함으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음처럼 통곡하여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 얼굴을 맞댈 것인가. 참, 원통 안 지고 분 안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일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후련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자, 글쎄 저는 지금 번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이 신문 사설을 우리가 굉장히 명문장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또 배웠는데 이 장지현 선생이 이런 그 사설을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 황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 따로 있었구나 이렇게 다들 인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지금 우리 이 현실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볼 때 대통령이 죽어라 반대하는데 그 밑에 관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근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관료야 그야말로 관료지. 내가 그 일 못하겠다 그러면 낙향을 하는 거고 반대를 하는 거고 그냥 어, 짐의 생각이 그러니 음, 왕의 최고 결정권자 생각이 저러니 그래도 최대한 뭔가를 지키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다 털어버리고 다 내던지고 갔으면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 통수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전쟁이 났을 때 포로가 돼서도 안 되는 거고, 포로가 되면 이미 끝나는 거죠, 전쟁이. 참,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1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찌됐든, 시리아 방송대국의 그 이제 원문이 이렇게 여기 이제 실려 있는데, 이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1월 17일, 바로 3일 전이죠. 우리는 을사오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을사오적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특히 국정의 통수권자와 참모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전제주의 국가의 국왕이나 대통령제의 대통령, 입헌제의 수상은 모든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국가 사무의 최종적이고 무한한 책임을 지는 위치이며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관료들 요구만 해요? 뭐 저 관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끝까지 관료들도 반대를 했어야죠. 응? 근데 최고 결정권자가 그냥 두리뭉실 뭐 그런 듯 아닌 듯 아주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그르친 거 아닌가. 또 그리고 그때 당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었느냐.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응? 조선왕조 500년 그 말년에 정말 국가를 방비할 수 있는 국방의 기능도 제대로 기르지도 않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백성이야 굶어 죽든 지랄을 하든 이제 그런 쪽으로 소위 권력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집권자들이 그런 허튼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국민들은 정말 비참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다시 말해서 제가 못 보았으니까, 내가 못 보았으니까 결정권자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아래 것들이 마음대로 한 것을 내가 서명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비겁하고 치졸한 인간이다라는 얘기.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그런 지도자를 둔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사조약과 한일합방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고 해방이 되어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치르고도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봉건적 노예 근성에 젖어 고종을 황제로 칭하고 망국의 책임을 그 참모들에게 돌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솔직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망국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의 책임은 준엄하게 묻지 아니하고 황제로 칭하여 흥흥hun훈하는 역사 주체가 있는 한 그에게는 그 역사가 다시 반복하여 처절한 심판을 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 역적들과 그다음에 나라를 팔아먹은 그 국정의 책임자인 그 국왕이 있어요. 황제, 고종. 어찌됐든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최고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 최후의 결정을 하는 사람을 어,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이다음에 또 그런 놈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음, 그야말로 이게 관료적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사인을 해놓고서 나는 그냥 봤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겁한 그런 최종 결정권자. 그런 인간들이 이 주변에 빌비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회도 망하는 거고. 결국은 음, 그런 최종 결정권자를 자꾸 옹호하고 두둔하고 우리 황제 하다 보면은 음, 세월이 지나서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되면은 또 그런 인간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준엄하게 심판을 해야지 후세에서 그렇게 배우고 이럴 때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야지라고 국민 정신이 형성이 되지. 옛날에 보니까 글쎄 음, 관료들 시켜서 사인하게 하고 나는 사인 모른다.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나가면서 내 욕을 하는 놈이 없구나. 저 욕을 하는 그런 국민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또 그런 놈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건. 자, 그 상대가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런 비굴한 지도자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책임을 그 참모인 을사오적에 있다고 면피하고 또 면피하는데 박수 쳐주는 백성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다 보면 그런 놈이 또 나와요. 그때 보니까 그냥 나라 넘어가도 그냥 밑에 놈들만 욕하지 내 욕 안 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또 벌리겠죠. 그래서 역사가 주는 교훈이 준엄한 거고 역사적 심판이 엄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기분 편합니다. 지금 마음이 열사조약 체결에 대해서 고고한 장지연의 이 시리아 방송대국을 알아봤는데
글쎄요, 시리아 방송대국을 놓고 명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저 시리아 방송대국이, 어, 국가를 넘긴 최종 결정권자의, 어떤 과오를 합리화시켜주고 덮어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 말이 틀렸고, 아니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예, 마음은 우울한데 오늘이 또 세계 TV 날, 노뮤직 데이, 월드 헬로 데이가 겹쳤음을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11월 30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11월 30일은 이제 이 을사조약에 어, 항거하면서 자결을 한 민영환, 그다음에 조병세 이제 이런 그 충신들이 있죠. 뭐 그것도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또 있는데 정말 참 피곤하고 힘든 역사입니다. 우리의 그 근세사, 근대사. 응? 소위 그 이제 만국조선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남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하자니 짜증나고 괴롭고 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세월은 갑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참 우울한 날이 되겠습니다.